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판결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부부라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했다면 국민적 반발이 덜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제는 앵커들까지 나서서 검찰과 사법부의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타격을 입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일주일 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더 높은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겠죠. 앞서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민주당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위기론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일주일 동안 전열을 재정비하며 위증교사 재판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선고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남겨둔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판결에서 잇따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짐은 물론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제2표결 동력이 저하될 것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한 이런 것일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법정 밖 반론을 편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왜 불복하겠습니까? 대통령 부부한테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를 향한 잣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법의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악을 척결한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검찰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악이라 규정하고 수사를 총괄해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소위 판을 어떻게 짤지는 검찰 스스로 정하죠. 당연히 더 큰 힘을 가진 자의 잘못이 보다 큰 거악일 테니까 이를 척결하는 게 검찰의 사명이고 우선순위라 봄이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대할 때와 그렇지 않은 이들을 대할 때 검찰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자는 사람들에겐 유독 가혹했다는 평가도 이어지죠. 그래서 일관성 없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을 개혁하자는, 검찰이 짜놓은 판에서 도출된 답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검찰이 제기한 문제 자체에 애초부터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이 다시 한번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내버려둔 채 검찰이 야당 대표만 먼지 털듯 수사해 결국 징역형을 받아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국회 회기에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사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게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 반지를 가진 검찰은 권한을 오남용해왔습니다. 야당 대표 부인은 식사비 10만 얼마 카드 결제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줍니다. 또 주가 조작으로 공범이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지리산 도사와 협의하여 여당 공천에 개입한 방증이 속속 나오는데 수사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하여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는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모에 대해서는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커녕 관심도 없습니다. 버스 기사는 몇백원만 횡령해도 기소합니다. 검사들은 특수활동비로 소고기를 몇백만 원어치 사 먹어도 보안사항이라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기 편 잘못이면 어떤 비난 가능성도 모르는 채 합니다.
검찰에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합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립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는 것입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민주진보 진영의 일관되고 주된 공약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을 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에 수사 기소 분리,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이 들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미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은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되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합니다. 민주당과 모든 야당에 촉구합니다.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어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그로써 우리는 새로운 헌정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어제 한 뉴스를 접하고 쓴웃음이 났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주요 고비마다 역술에 의존해왔다는 보도입니다. 지리산 도사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만으로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역술인 류모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김건희 씨에게 대여섯 차례 상담해 줬다고 합니다. 명품백 수수 문제가 불거진 뒤인 2023년 12월 김건희 씨는 저 감옥 가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류 씨는 김건희 씨가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분야별로 7, 8명 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씨는 무속 중독 아닙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런 김건희 씨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서대원 선생이라는 주역학자가 있습니다. 유명 출판사에서 책을 내신 분입니다. 서 선생도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만났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 김건희 씨가 서 선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이 대통령 될 것인가 물어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자기들 앞날이야 물어보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지만 왜 저의 미래를 두 부부는 물어보았던 것입니까? 상당수 국민들이 심심풀이로 또는 불안해서 사주나 타로점을 봅니다. 또 무속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 선택을 비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는 다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사주나 무속, 풍수 등에 기대서 주요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은 물론 되고 나서도 계속 그랬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전격 이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 불참과 지각, 캄보디아 순방 때 앙코르와트 방문 전격 취소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왜 그랬던지 알게 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무속 통치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루빨리라도 무속 통치를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에게 충고합니다. 감옥에 갈까 불안한 이유는 감옥에 갈 일을 많이 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불안은 역술인이나 무당을 찾는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지시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십시오. 본인의 죄값을 치러야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빼면은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만큼이나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심각합니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가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들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 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 절차를,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